안녕하세요 여러분, 빛 ASMR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특별한 구도로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귀 청소를 해볼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구도는 아예 처음이어가지고 삼각대를 놓고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잘 나오고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말을 할 때는 약간 이렇게 가까이서 속삭이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가끔은 이렇게 들고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 커버를 벗기니까 조금 바람 소리가 신경 쓰이긴 하네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약간 진성을 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성으로 말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진성으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섀도잉 브러쉬로 이 브러쉬는 얼마 전에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부드럽더라고요. 여기 제가 책이 있잖아요. 책을 둔 이유는 이거 귀 청소를 하고 아마 이 영상이 두 번으로 나눠서 올려질 수도 있는데 오늘 뭔가 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제 일상 잡담 같은 그런 수다 영상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좀 더 깊은 얘기들을 나누는 것도 제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 좋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저희 일상이 너무 똑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은근한 팅글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이제 이 브러쉬는 끝났고요. 면봉입니다. 이걸 약간 이렇게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풀어야지 소리가 더 팅글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왜 좋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팅글이 그냥 팅글을 때려박는데요. 엄청. 이게 그냥 면봉이에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반대로 조금 헝클어뜨린 면봉. 여기 조금 더 다채로운 소리를 위해서. 면봉 안에 있는 이 실 같은 게 엄청 가늘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잡는 것 같아요, 소리가. 엄청 아주 조그만 미세한 소리에도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해서 이렇게 조금만 갖다 댔는데도 소리가 극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좋아서 계속 이것만 하는 거 아닌지 알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똑같은 일상인데 뭔가 지금까지 그냥 똑같은 일상이어도 하루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즐겁게 보낼까에 초점을 좀 더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 내 자신을 좀 더 사랑하자. 오늘 하루 나 충분히
나를 위해 살았다? 이런 생각이 잠들기 전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루를 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책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정말 옛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제가 옛날에 샀던 책인데, 최근에 샀던 책은 아니에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그거를 사실 조금 많이 읽어봤었는데, 그냥 요즘에는 가끔씩 이렇게 읽고 싶을 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넘기다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뺄 수 없이 다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어서 한번 최대한 읽는 데까지 읽어볼게요. 자존감의 3가지 축. 언제부턴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흔히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자존감이 정확히 뭡니까? 라고 물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정도라고 하고, 어떤 이는 자긍심이라고 하며, 어떤 이는 내가 나를 대하는 자세라고 한다. 웬일인지 자존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표현이 제각각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자존감의 정확한 의미부터 정리해보려고 한다. 자존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다. 자존감에는 3가지 기본축이 있어서 사람들마다 자존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도 한다. 3가지란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이다. 우선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 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을 갖거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당연히 자존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예이다. 2번째, 자기 조절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의미한다. 이것이 충족돼야 자존감도 높아진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학군에서 공부하고 이른바 명문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존감이 당연히 높을 거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시골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자란 사람보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이는 자기 조절감이 부족한 경우이다. 3번째, 자기 안정감은 자존감의 바탕이 된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애정 결핍이 지속되는데 안전하다고 느낄 사람은 없다. 혼자 있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흔히 자존감을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거나 자기 조절을 못하거나 마음 상태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고 남을 사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자존감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다음 챕터 읽어드릴게요. 자존감에 대한 오해와 편견. 자존감은 부모에게서 온다. 전부 과잉에서 비롯한 오해이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어릴 적에 받은 대우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존감이 순전히 부모의 역량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덜 받아서 자존감이 낮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집착했다간 자존감 회복은커녕 가족 사이의 불화만 커진다. 자존감은 셀프로도 회복할 수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한때 유행을 했다. 이 말을 칭찬은 무조건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잘못된 칭찬은 공허함만 키운다. 자존감만 회복되면 과연 행복해질까? 자존감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성의 영역이다. 자존감을 회복했다고 해서 기분이 방방 뜨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회복되면 좀 더 담대해진다. 평일에 파김치가 되어 들어와도 주말까지 망쳐버리지는 않을 수 있다. 월요일 아침은 피하고 싶을지언정 그게 걱정되어서 일요일 저녁까지 날려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나르시시스트가 된다. 자존감 회복의 목표는 흔히 말하는 근자감을 갖거나 자뻑남, 자뻑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처럼 지나치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을 자기애성 인격 장애인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겉으로는 거만한 척하지만 사실은 창피를 당할까봐 노심초사한다. 자존감을 회복하면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못난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함께 갖출 수 있다. 자존감은 정말 회복 가능할까? 자존감은 자신을 어떤 높이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느낌이다. 그래서 유동적이고 시시때때로 변한다.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은 이 속도감을 비교적 잘 견뎌낸다. 내려갈 때도 안전띠를 메고 있으며 실제로 추락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이다. 곧 다시 내려갈 것을 알고 미리 대비를 한다. 자존감을 회복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주위에서 비난을 들어도 그 충격이 오래가지 않는다. 잠깐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해서 죽기 살기로 예민하게 굴지 않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건강하면 좋은 평판은 저절로 따라온다. 자존감이 중요해진 시대. 남들은 다들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고 일도 척척 해내는데 왜 저에겐 이 모든 게 힘들게만 느껴질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몇 년 새에 부쩍 늘었다.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들을 때마다 대답을 하기 쉽지 않다. 나조차 이런 생각을 자주 하기 때문이다. 남의 인생은 모두 쉬워 보인다. 때가 되면 다들 좋은 짝을 만나 사랑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기도 잘하고 며칠 울적하다가 다시 씩씩해진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세상은 멀쩡히 잘 돌아가는데 유독 나만 혼자 힘든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경계가 사라졌지만 더 외로워진 사람들. 과거에 비해 우리의 삶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부모 세대에 비해 밥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저마다 수십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정신건강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IT 산업이 빠르게 발전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눈을 뜨자마자 뉴스와 날씨를 확인하는 것부터 잠이 들 때까지 스마트폰 세상과 접속해 있는 우리는 과연 행복하고 건강할까?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은 분명 유익한 점이 많다. 과거였다면 알지도 못했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교류한다. 모두가 친구이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이웃을 맺는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아서 비교가 되고 우울해진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과연 보이는 것처럼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을까?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우리는 타인과 가까워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 자존감이 가장 강력한 스펙. 사람만 바뀐 것이 아니다. 세상은 어느새 너무 많은 것을 묻고 요구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길로 갈 건지, 얼마의 속도로 갈 건지 수시로 묻고 확인한다. 결정할 것도 많아지고 답을 내야 할 것도 많아졌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고민을 물고 늘어지느라 가진 에너지를 소모한다. 정보가 폭발하면서 우리는 고유의 정체성조차 비교당하고 산다. 내가 하는 생각, 살아가는 과정, 판단, 결과들도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마음 한구석에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을 안고 살아간다. 이런 환경은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열등감을 조장하고 내 환경을 원망하게 하고 내 성격이 이상한지 자꾸 점검하게 한다. 답을 찾기도 쉽지 않다. 뭐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고민할 시간은 부족하고 점점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면서 떨어진 자존감은 방치되기 일쑤이다.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건강한 마음으로 무장한 자신이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과 고민에 빠져있는 것도 알고 보면 자존감과 연결된 질문들이다. 이럴수록 자존감이 강해야 상처를 덜 받고 길을 찾을 수 있다. 바야흐로 셀프로 자존감을 지켜야 하는 시대이다. 행복해지기 위한 온갖 방법과 글귀가 난무하지만 진짜 행복은 튼튼한 자존감에서 나온다. 건강한 자존감이야말로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이렇게 파트 1을 다 읽어봤습니다. 다음 파트는 지금 파트 1은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은 사랑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 연애와 자존감의 상관관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요즘에 연애에 좀 관심이 생기게 돼가지고 좀 궁금하네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번 파트 2까지만 읽어보고 영상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사랑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 파트 2. 성장소설에는 어김없이 사랑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유가 뭘까? 사춘기가 성욕이 가장 왕성할 때라서가 아니다. 성장은 자존감을 획득하는 과정이고 자존감을 갖추면 사랑부터 찾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존감이 무너지면 사랑에 대한 능력부터 의심하게 되어 있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유형이 사랑 고민 상담이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김없이 자존감 문제에 봉착한다. 연애할 준비가 안 됐다는 말에 속마음.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들이 있다. 멀쩡하게 생겼고 누가 봐도 매력적이건만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말이다.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을 소개해줘도 사소한 핑계를 대며 퇴짜를 놓기 일쑤이다. 속내가 궁금해.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떠보면 진심으로 정색을 한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그 말이 빈말이 아님을 알게 된다. 처음에는 나를 좋아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실망할 게 뻔해. 놀랍게도 자신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결혼을 강렬히 원하면서도 기피한다. 자신이 과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지, 한 사람과 오래 사귈 수 있는지 자신 없어 한다. 자신은 연애의 불능자라고 단정하고서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도 말한다. 그러니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평생 외로울 것을 생각하니 서러움이 밀려오고 그래서 또 사랑을 갈망한다. 사랑을 놓친 후 찾아오는 자기 비하.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대시를 해도 받아들이질 못한다. 겉으로는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우린 성격이 너무 다른 것 같다 등 좋은 말로 거절하지만 마음 안에는 내 성격을 알면 떠나갈 게 뻔해.
너처럼 똑똑한 사람은 결국 나를 무시하고 질려버릴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하다.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은 망상에 가까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엄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해라며 상대를 설득하려고 한다. 이런 스타일은 처음에는 겸손하거나 착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주위 사람의 시선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본인의 후회가 늘어간다. 그냥 지난번 사귀던 사람인 것 쭉 가볼 걸 그랬나? 하고 후회한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지났고 흐른 시간만큼 나이도 먹었지만 떨어진 자존감은 그대로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랑을 놓치고 사랑을 놓친 후에 자존감은 더 떨어진다. 기초 믿음의 부재.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일은 신뢰라는 감정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다. 인간은 제각각 독립적인 존재이지만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 팀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 할 수 있다. 누군가에 대한 본능적인 믿음을 기초 믿음이라고 부른다. 사람이 태어나 가장 먼저 갖는 기초 믿음은 엄마에 대한 믿음이다. 아기에게는 배고프면 엄마가 젖을 물려주고 기저귀가 젖으면 갈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만약에 엄마가 젖을 물릴 때마다 왜 이렇게 칭얼대서 나를 힘들게 하니? 라며 짜증을 부리거나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아이는 외부 세계에 대한 최초의 믿음을 형성하지 못한다. 엄마의 겁으로 인해 아이는 자꾸 배가 고파지는 나는 이상한 존재,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하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감정이다. 원한다고 억지로 생기지 않는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사랑스러워라고 아무리 외친들 사랑이 갑자기 솟아날 리 없다. 따라서 당장 자신을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다만 자신의 단점과 장점을 적어보는 것만이라도 해보자. 남이 생각하는 나의 장점을 적으면 된다. 그것이 설령 타인의 오해이거나 드러난 겉모습에 불과할지라도 그대로 적어보자. 세상의 모든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 집이 어딘지, 무엇을 했는지 등 사소한 관심이 번져 존경과 사랑이 싹튼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다. 참으로 재미있지 않은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능력이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능력에서 시작된다는 말이다. 나를 아는 만큼 사랑 능력도 커진다.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 자신을 사랑할 수 없으면 퍽 불쾌한 기분이 든다. 마치 마음에 들지 않는 쌍둥이 형제와 꼭 붙어 다니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야단맞는 느낌이고 매사 비관적이 된다. 반면 자신을 사랑하면 인생이 심플해진다. 혼자 길을 걸어도 좋아하는 친구와 함께하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외톨이가 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 이 자신감이 타인과 있을 때 생기는 불안감을 없애준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도 내가 몹시 싫었던 때가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날 때쯤 무기력증에 빠졌다. 만사의 흥미를 잃었다. 겨우 학교에 가서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잠을 자거나 멍하니 있었다. 평생 모범생으로만 살아온지라 스스로도 이런 모습이 낯설었다. 하지만 놀랄 에너지도 남지 않아서 그다지 충격적이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누구에게나 짜증을 내거나 감정을 토로하지 않았다. 당연히 가족들도 모르는 듯 했다. 형이 입시를 앞둬 막내도 예민해졌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점점 냉소적이 됐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잠깐 따라 나오라고 했다. 그러곤 동네에 있는 작은 서점으로 나를 데려갔다. 사고 싶은 책이 있으면 아무거나 다 사. 늘 그렇듯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책장을 여기저기 둘러보던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라는 책을 골랐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글에 눈이 꽂혔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운이 생기면 그 책을 뒤적거리면서 시간을 보냈다. 돌이켜보면 그때 무기력에 시달렸던 것보다 더 괴로웠던 게 있다. 바로 나 스스로 내 상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한없이 나약해 보이고 의지도 없고 승부욕도 사라진 내가 싫었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란 존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느낌은 생각보다 괴로웠다. 가장 가까운 친구는 바로 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무관심한 건 특별한 일이 아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문제이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거나 연인에게 무관심하면서 행복하기란 어렵다. 가족이나 회사 동료 중 미운 사람이 있어도 마음은 불편해진다. 부부간의 무관심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하물며 그 싫어하는 대상이 자신이라면 어떻겠는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이유로 알게 모르게 짜증이 나 있다. 무기력한 내가 싫고 키가 작은 내가 싫고 성격이 모난 나에게 화가 난다. 그럴 때마다 서슴지 않고 자신을 비난하고 남들과 비교한다. 생각해보라. 누군가 내 등에 엎여서 하루 종일 나를 비난하고 남들과 비교하면 어떻겠는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듣게 되고 그 경험이 쌓인다. 숱한 비교와 비난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은 생각이 자꾸 비관적인 쪽으로 흐르기 쉽다. 이에 비해 자신을 사랑하는 이의 인생은 상당히 수월해진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마치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와 함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와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혼자 여행을 가서도 마치 둘인 양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위안이 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물론 자신을 사랑해도 괴로운 일은 생긴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연인과 이별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들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일까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또한 불편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세운다. 평소 남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은 감기에 걸려도 빨리 면역력을 회복하는 이치와 같다. 나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자. 인생을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면 평소 자신에게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해줘야 한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비난당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를 이상하고 부족한 사람으로 매도해왔다. 우리의 자아는 억울함과 슬픔에 빠져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위로를 해주어야 한다. 혹자는 그러면 너무 자기 안위에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물을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게다가 그동안 자신이 너무 못살게 굴었거나 억압해왔다면 더 그렇게 말해줘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잘못된 사회 탓이고 잘못된 교육 탓이다. 투사해도 괜찮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에게 관대해져야 하고 합리화해야 한다. 자기 안위에 빠져도 괜찮아 라고 말해줘야 한다.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도 괜찮다. 그 덕에도 노력할 수 있었고 때로는 무기력에 빠져 쉬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그저 괜찮아. 그동안 수고했어 라고 얘기해주면 된다. 지금 당장 그게 되지 않는다 해도 괜찮다. 우린 이제 첫 발을 떼었을 뿐이니까.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만 했는데도 뭔가 자존감이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요즘에 제가 그래도 나름 제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아요. 정말 좀 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순간에는 결국엔 좀 제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한 자존감,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는 그런 탄탄한 자존감을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속되고 또 습관이 된다면 뭔가 저 사람은 항상 자존감이 높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요즘에 일찍 자다 보니까 지금 벌써 피곤한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책 읽다가 조금 졸릴 뻔해서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못 보여드린 것들이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손톱을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 책은 제가 틈틈이 읽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정리된 문장으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